지금 두 사람의談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만약에 단일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비상체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이 필요한 부분은 당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단일화 이 후보들 간의 노력에 우리가 지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당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정해진 그 데드라인 안에 이루어져야지 단일화지,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가 뭐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대위원장으로서도 배수진을 쳤지만 윤기천 부위원장님 아예 어제 이 발언이 많이 여러 파장이 있었어요. 단일화 마음 없다면 후보 자격 내려놔야 되고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강제로 하거나 후보 교체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플랜 B 혹은 차선책으로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희숙 여연 원장이 얘기한 그 단일화 의지가 없다면 후보 자격 내려놔야 그랬거든요. 예. 자발적인 사퇴의 경우의 수 아니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당원 당규상 가능한지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서 단일화할 마음이 없으면 이를 치환하게 되면 이길 마음이 없으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건 보수층의 어떤 지지층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단일화가 지금 사실 지지세에 그 마이너스를 주지 않고 플러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단일화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유권 잡게 어필을 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플러스 때는 그 정치 행위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좀 더 유리하게 각 후보가 후보 진영에서 유리한 룰을 짜서 하는 것까지는 따라서 룰 갖고 싸우는 것까지는 늘 있어 왔고 예.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룰 세팅 차원에서 지리 멸렬한 싸움이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이런 싸움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후보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 안 하는 것이 또는 상대 후보를 넘어뜨리는 것이 본인이 이기는 길이지만 전체 보수층 내지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윤희숙 여연 원장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당원 당규를 제가 몇 번 봤는데 후보자를 중간에 자진 사임을 안 하는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지금 한 식당에서 진행되는 두 사람의談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체제, 플랜 B, 차선책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여론조사한 뒤에 전국위원회 추인으로 후보 확정 가능하다. 이제 반면에 앞서도 봤듯이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우선권, 당대표격이어서 비대위도 해체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윤희석 대변인 이게 사퇴 유도. 근데 이제 직인이 안 찍히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윤희숙 대변인이 윤희숙 여연 연구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위원회 추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능성이 법적으로 많은 공방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후보 교체가 가능하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희 당의 당원 당규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고 있는 규정 하나가 있는데 당원 74조 2에 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해서 정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후보 교체에 관한 규정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예. 그러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을 가린 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것은 규정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딱 하나 후보가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한 후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후보자를 새로 뽑는 방법,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직인 거부 같은 것도 지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한덕수 후보가 기호 2번이 아니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인을 만약에 안 찍어주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소속 한덕수도 없고 기호 2번 김문수도 없는 거예요. 윤 대변인 잠시만요. 현장에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앞으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부터 와서 여기에 준비도 하고 예약도 하고, 예약자도 방세계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이 약속 장소로 오는 도중에, 이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약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내일은 후보자 토론, 그리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하려면 후보자가 일단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선거를 하든 경선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막 만나서 앞으로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는 벌써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미 이미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새로 회의를 열어주고, 내일부터 다시 대통령 후보 선거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 당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원하는 대통령 선거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 예약을 하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를 모시고 와서 안내를 하고 하면서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아 나와서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입니다. 저는 확인했으니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 두 분을 왜 마주 앉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발언은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요. 기자 취재 추가 질문하는데 한번 그것도 들어볼까요? 그런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고 보고를 받으시고도, 그래도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덕수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고,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나는 그래도 한번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담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혹시 어떤 분한테 얘기 들으시나요?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황우여 위원장에게 확인하셔도 좋고, 지금
우리 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맡으셨던 분들에게 전화를 해보시면 오늘 저녁 회의가 이미 준비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권영세 위원장께도 말씀해 보시고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보시고 하면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뭐 지금 항의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스튜디오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주장은 참 글쎄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의 단일화 담판이 시작된 지 채 20분 정도도 지나지 않아서 후보 비서실장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 두 사람의 단일화 담판과는 일단 관계없이 결렬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최성 평론가님.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후보 교체를 상정하고 선관위를 다시 꾸리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핵심이 그거죠. 지금 김재원 의원의 얘기는 우리가 오는 사이에 황우려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다시 얘기해서 지난번 경선이 최종이 아니고 다시 선관위를 소집해서 다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달라. 그것이 최종이 아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행정적 절차와 지금 사무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뭐 사실이라고 지금 김재원 전 의원은 비서실장은 주장을 합니다만은 만일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번 두 사람의 회동은 아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 사실상 두 사람의 입장차만 확인해주는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결국은 후보 교체를 강제하고 아니면은 선대위를 다시 가동시킴으로써 여기에 대한 비슷한 행사의 전대를 열어서 새로운 후보 추대라는 사실상 이게 미중유의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이렇다면 오늘 사실 두 분의 회동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얘기를 좀 읽어볼게요. 뭐 앞에 속보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좀 시간대별로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 내용 시작이었어요. 저 종로의 식당 회동 장소로 오는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그게 뭐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관위원장에게 회동이 결렬될 거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논의 시작도 전에 국민의힘의 당의 지도부는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려라 했다. 이게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저렇게 지금 보시는 그대로 두 분이 왜 마주 앉냐? 이미 당 지도부가 저 어차피 단일화 담판 잘 안 될 거니까 이미 경선 준비, 또 다른 선거 준비,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를 이미 준비하고 있고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조치를 말한 것이다. 항의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경황도 없었고 오는 와중에 이 차 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걸 당 지도부에 확인하기보다는 이미 두 사람의 단일화 담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국민 앞에, 유권자 앞에 먼저 얘기한 거라는 게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건 뭐 교차 검증을 해서 권영세, 황우여 두 사람한테 묻긴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저거야말로 일단 김문수 후보 자체를 뭐 단일화가 잘 되든 말든 후보로서 인정 안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김재원 실장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예. 달려가야죠. 가서 뭐 회의를 못하게 막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두 분이 저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도 오시는 과정에서 아마 김재원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알고 계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두 분이 만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미 이제 두 분의 만남이 끝난 뒤에 나와서 후보자가 각자 말한 뒤에 그 다음에 본인이 더해서 얘기를 했으면 몰라도 이미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 회담을 끝낸 거예요. 그런 좀 예의 어긋나는 그 행위를 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고 예. 왜냐하면 바로 전화를 통해서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받고 오시면서 후보자도 인식한 이후에 후보자가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회담을 하겠다. 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회담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국민께 저런 말씀을 미리 전한다. 그럼 본인이 회담을 깨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물론 황우려나 선관위원들 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의 행동 자체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예. 문제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고 본인도 저런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두 분이 회담하고 그냥 나와서 회담을 깨는 듯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덕수 전 총리 입장 그치기 봤을 땐 무례하고 이런 행동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국민이 보기에도 무례하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께서 저 내용을 알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예. 말은 뭐냐면 만약 김문수 후보께서 나는 이 회담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예.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을 주셨겠죠. 자, 이 국민께 이 대담을 하고 나는 돌아가겠다 또는 안 나오겠다. 근데 오셔서 만약에 회담에 들어가신 상황에서 중간에 갑작스러운 말씀을 듣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회담은 끝하고 본인이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반 전에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는 배수를 치고 나왔고, 근데 오는 와중에 그 김문수 후보 측은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 또 다른 선거, 후보 교체도 상정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지금 만났기 때문에 지금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나요? 최성 평론가님, 네. 이 정도면 단일화 담판이 좋은 성과가 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도 지금 김재원 저 실장의 얘기가 실제로 지금 단일화 협상이 끝난 다음에 파국과 결렬의 원인을 규책 사유를 당해 돌리려고 하는 여론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하. 들어가자마자 15분 만에 나와서 그렇죠. 사실상 지금 두 분이 만나면 별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공지한 이상, 물론 사실관계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식사만 하고 나와서 두 분이 입장을 발표할 때, 뭐 대변인 통하든 직접 하든 할 때, 그렇다면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한 저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온다면 두 분의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예. 사실상의 파국과 결렬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오직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판에 그 결렬을 깬 당의 규책 사유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먼저 던짐으로써 여론전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려는 김재원 실장의 의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저게 윤기찬 변호사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게 과연 어쨌든 1시간 정도 지나면 두 분의 얘기가 육성으로 공개될 텐데 그렇죠. 그에 앞서서 저렇게 파국과 결렬을 예고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지금 많은 국민과 모든 중도 보수할 것 없는 유권자들이 지금 저 만남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 저건 사실 어찌 보면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거든요. 사실 여부가 저도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김문수 후보 측이 그렇죠. 아니 김재원 비서실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저 두 분의 탑다운 방식에 의한 일종의 그 최고위층 회담에서 이게 사전에 이런 식의 여론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파국을 또 불러일으킬지 참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단일화 담판 결렬의 책임은 당에 있다라는 예고성, 그렇죠. 경고성 얘기. 혹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한덕수 전 총리 측 입장에서는 아니 뭐 시작도 하자마자 저렇게 브리핑을 해서 비판하는 게 지금 이 담판에 대하는 자세와 예의로서 무례하다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근데 반면 이런 거 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저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왜 그랬을까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되겠다라는 뭐 절박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선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른 의미에서 이 상황들은 예고된 파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단일화, 특히 이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의 단일화가 과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맹목적적인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맹목적적인 단일화를 추진해 왔던 것이고, 이런 단일화가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예. 오늘 그런 결과를 지켜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화 방식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1은 2가 아니라 지금 이런 그 국민의힘에서 어렵게 선출돼 놓은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경선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이런 그 시너지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적 효과를 얻자고 이런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이 당의 이번 경선 과정에서 참여했던 당원들 또는 국민들 이런 분들께서는 정말 실망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저희 뉴스탑10 시청하시거나 TV 켜시거나 유튜브 켜신 분들이 보면 저 장면은 지금 단일화 회담이 끝난 뒤에 후보 비서실장이 브리핑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20분 정도 단일화 회담이 본격 시작될 무렵에 정말 이례적으로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현 후보 비서실장이 나서서 오는 와중에 들은 얘기가 있다.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끌어내려는 취지의 선관위를 다시 꾸리려는 의도가 있다. 이게 뭐냐라는 뜻의 브리핑을 자청했어요. 이게 불과 방금 10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겠어요, 최수영 평론가님. 이게 뭐 모르겠어요. 한덕수 전 총리야 좀 더 절실할 수 있지만 네. 김문수 후배 쪽에서도 네. 먼저 일단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한덕수 전 그렇죠. 총리를 당 지도부를 빼고. 그러면 먼저 만나자는 촉은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 아까 명분 쌓기라고 하셨지만 네, 네. 일단 선의로만 해석하면 네. 만나자고 해서 단일화 담판을 짓고 어떤 식으로도 이 두 사람이 1대1로 뭔가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당 지도부 봐라 이게 뭐냐 선거를 벌써 준비한다고 하면 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관계 확인하면 나오겠죠. 예.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게 어떻게 알려진지 모르겠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만일 오늘 두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11일까지라면은 사실은 남은 날수가 3일밖에 없는 거예요. 11일은 상정하면 안 돼요. 11일은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3일 안에 목금토 안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행정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선관위를 다시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가 그럴 때 황우려 위원장의 역할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이야기가 와전됐을 수도 있고 예. 사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깨질 게 뻔하니까 미리 우리 준비합시다. 사실 지금 납득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그렇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건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가 사실상 저는 이제 1시간 후에 나올 얘기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두 분은 좋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너무 입장 차가 커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는 당이 준비한 플랜 B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착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플랜 B라는 건 네. 차선책 그러니까 비상체제, 네. 후보 교체나 뭐 단일화 강제 이런 것까지 이미 염두를 안 할 수 없다. 뭐 그렇죠. 당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겨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까지 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다. 이른바 컨텐션시 플랜이 필요할 수 있다. 비상 계획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고 두 사람이 또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 어찌됐든 뭐 좀 더 심도 있고 저 브리핑과 관계없는 얘기를 좀 더 단일화의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얘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윤기찬 부위원장님 정리를 하면 일단 11일까지 단일화 못하면 불출마하겠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나오면서 이 시점 맞추기가 일단은 어려졌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마 이제 두 분 간에 만약에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이제 저런 그 배수진을 친 이유는 뭐냐면 11일이 넘어가는 로드맵이 나온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께서 로드맵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어떤 믿음을 주신다 그러면 11일이 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김문수 후보와 다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시는지에 따라서 한덕수 후보에서는 받아들일지 여부 또는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부분을 좀 고쳐갈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 이제 김재원 실장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거죠. 글쎄요, 뭐 사실 단일화 담판과 이게 결렬이라는 게 원래 단일화의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건 없잖아요. 이제 다만 그 과정의 절차에서 특히 뭐 나중에는 누가 그 단일화 판을 깼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는데 뭐 일단 그와는 별개로 일단 논의 시작주 전에 당은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고 이건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고 당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김문수 후보 측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권영세 황우여 책임 있는 당 지도부가 어떤 설명 혹은 반발 사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아까 그 비상체제 그래픽을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바로 직전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어떤 교체를 하고 있냐 이런 그래픽을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중요한 부분을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언급을 해서 자 장효주 변호사님. 네. 근데 저렇게 되면 만약에 이건 모르겠어요. 아까 김문수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도 네. 아까 한다고 했는데 전당대회 관련해서 저것도 일종의 후보가 뽑혀 있는데 당 지도부가 후보 몰래 기만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법적으로 다툼 요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내일 이제 그 가처분 신문,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의 신문길이 내일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도 아마 주장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 물론 지금 관련해서 당 지도부, 특히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정말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김재원 실장이 사실상 지금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 섰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이 될 것 같고, 저 발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단일화 회담을 하고 있지만 이 회담의 결과는 사실상 결렬로 정해진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럼 누가 이 단일화 협상을 깼느냐, 이 책임 공방에서 서로 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또 선제적인 조치들이 서로 간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관련해서 당연히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추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는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거세게 이 부분을 공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게 아까 뭐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미리 혹시 단일화가 잘 안 됐을 경우, 협상이 제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있는 그래픽인데, 이게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강제 혹은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유도한다. 당원 당규 개정 후에 전국위원회 추대했다. 일단 저 김재원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은 2번, 3번은 이미 지금 당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시한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이번 11일까지로. 그러니까 11일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단일화 논의는 필요 없고,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모두 말씀으로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기자회견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한 그 압박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상대로 한 압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측면 때문입니다. 본인이 정해놓은 시간이 11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든지 국민의힘 안에서는 새로운 단일화 그 조건을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당에서 제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예. 지금 그런 준비를 당의 지도부가 좀 전에 얘기한 그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준비를 이미 당이 착착 기자회견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김재원 후보가 누구에게인가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 국민의힘이 밤 10시에 심야 의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화 담판의 뭐 그 결론 여부와도 밀접화가 있겠지만, 일단 그와 관계없이 그제도 의총이 쭉 진행이 됐었는데 심야 의원총회를 예정한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성토 혹은 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냐, 단일화 압박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저런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주장했던 말들과 엮여지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기류가 있을지. 10시에 심야 의원총회까지 국민의힘이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후보와 그 국민의힘의 그 소속 의원들 간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치르는 바탕을 마련해놓고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후보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가 유리한 단일화를 위해서 배수진을 오히려 쳐왔고, 단일화 논의를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의원들은 그런 김문수 후보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뭐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는지 그건 나중에 문제인 것이고, 예. 일단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선인데, 이 대선에서 후보자가 임하는 자세가 역대 있어 본 적이 없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걸 합쳐갈 수 있는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가 지금 다 어깃장만 놓는 말을 전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볼까요? 당원들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보지 않습니다. 과연 단일화가 필요하면 이기는 단일화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주저앉힐 것이 아니고 그럼 이기는 단일화를 위한 룰 협상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단일화 안 하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예.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지 말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정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의총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결렬이 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 현장에서 뭐 한 수십 명의 취재진이 뭐를 찍고 있는데 저게 뭔지는 이 스튜디오에서는 확인은 안 되고요. 아마 뭐 휴대전화로 뭘 찍는 걸 보니까 글쎄요. 아마 뭐 김문수 후보 측이 주장했던 아마 그런 일련의 의혹들이 뭐 문서화됐는지는 모르겠고 이건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글쎄요. 김기웅 한덕수 전 캠프 대변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예, 김기웅 대변인, 한덕수 전 총리 측의 대변인이 뭐 또 앉아서 브리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육안으로는 여기서 확인은 되지 않는데 글쎄요 참 전례 없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저 식당 안에서는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회담이 진행 중인 와중에 20여 분 전에는 김문수 후보 측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지금 김기웅 대변인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측도 뭔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정치부의 브리핑 혹은 속보 관련 내용이 저희한테 스튜디오에 전해지는 대로 한번 다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야 이게 참 이 뉴스를 매일 지켜보고 뉴스탑10을 준비하는 저도 오늘 오후에 이렇게 숨가쁘게 단일화 담판 직전 직후에 이뤄질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뉴스탑10 시간 안에 저희가 준비된 얘기가 들어온 대로 만나보기로 하고요.